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대법원 앞에서 2주 만에 다시 한번 투쟁문화제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불법 파견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불법 파견 범죄를 저지른 자본가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비정규직 이제 그만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투쟁문화제는 경찰이 음향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강제 해산 조치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9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요구하며 다시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날은 1987년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당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하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듯이 간접고용 없애고 진짜 사장형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그 노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 직접 고용돼가지고 여기 왜 와 있냐고 말씀하시죠? 아직 임금이 대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받고 있어요. 우리 사장이 대법 이기고 와야 돈을 주겠대요. 그래서 저 구호봉인데 200도 안 넘어. 또 임금피크제에서 임금 삭감해서 150 받아.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직접 고용 됐는데 임금 소송 안 됐다고 대법원 가서 판결 받고 오라고 그래갖고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플랫폼은 안 잡아가나요? 플랫폼은 왜 안 잡아가세요? 진짜 사장들 왜 안 잡아가세요 도대체?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은 죽고 싶다는 전화를 받아요. 벌어도 아무리 원고를 해도 MG를 못 갚으니까 MG 못 갚는 작가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다고,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매일 들어요. 세상은 화려할 우리가 내게 존재하지 않았어. 학교에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세상은 지금 속에서 무릎 하지. 돈과 돈 속에 나를 죽이고 돈과 돈 속에 내 꿈을 죽이고 내어나 줄 때까지 미친 듯이 싸우다 정거리며 사는 게 배우며 문화제는 즐겁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경찰은 반복적으로 집회를 중단하고 해산하라며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이소연 동지 신앙생 들어봤습니다. 참 아주 좋다. 예. 곧이어 강제로 참가자들을 강제 연행해 해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악착같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는 것이, 문화제를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불법입니까? 당신들의 불법 행위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가진 자들의 불법에 비하면 몇 번 양보해서 이게 불법이라도 경찰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이걸 막는 것이 정상입니까? 경찰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함에 따라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와, 진짜 이 영상에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3, 4년 전? 저희 투쟁할 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걸 느끼니까 다 아마 같은 입장일 거예요. 네. 멍들고 경찰들이 여기 무릎 보호대나 뭐 팔 보호대가 있는데 그냥 저희 고문 줄 알았거든요.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맞아서 저희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복숭아뼈인가? 여기 뭐라 그러지? 뼈 있는데 찢어졌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응급처치는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피 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지금 다 팔이고 뭐고 다 멍이 다 시퍼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앞에 남자 동지분이 끌려 나가시면서 남자 경찰분이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제 가슴을 누르고 갔어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수치심도 들고 그래서 좀 화가 났었는데 저희 동지들이 하나둘씩 끌려 나가면서 이게
그냥 문화재인데 공연하러 왔는데 이렇게 끌려 나가야 하나? 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끌어내셨는데 끌어내시면서 뭐 남자 경찰분이 야 가방 빼, 가방 먼저 빼사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방은 제 개인 물품이잖아요. 근데 그 가방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도 기분이 나쁘고 사람 취급이 아닌 동물 취급을 하면서 끌어내면서 바지 다 내려가고 윗줄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뱃살 보이고 엉덩이살 보이려고 하고 이러는데 정말 많이 노동자고 운동가고 뭐 문화패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웠어요. 그냥 많이 수치스러워서 나중에는 노시라고 내 몸에 손대시라고 했는데 정말 내 몸에 손 안 댔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정치를 아들한테 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만감이 많이 벅차있어요. 다치시거나 이런 데는 없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심하게 다치진 않았는데 워낙 많은 여경들이 와서 끌어내다 보니까 이 양팔에 지금 멍이 이렇게 다 들었어요. 아이고. 아,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그냥 그런 기분으로 끌려 나왔어요. 또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준비한 공연을 하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저희가 불법을 해왔습니까?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문화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노래하고 춤춰야 합니다. 문화제는 반 이상 못했어요. 기다리고 있던 다른 지역에서 온 시인과 뮤지션들, 풍물하시는 분들, 연극, 영화인 모두 사실 반 이상이 못했거든요. 기다리다가 못했었고 갑자기 이제 이격 조치를 당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실은 좀 놀랐었죠. 왜냐하면 이게 문화제라고 하는 거, 특히 예술인이 참여한 문화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평화로운 이야기들이잖아요. 예술 한마당 같은 그런 예술 축제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 강제 이격 조치 당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좀 다쳤어요. 막 이렇게 긁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경험이 별로 없으신 예술인들이니까 너무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받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끌려 나갈 때 저희의 활동이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찰이 예술이 아니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경찰이 아니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뭐가 예술이 아니에요? 예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할 말을 하다가 제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은 이전 불꽃의 동일한 형태의 불꽃 집회입니다. 제 손 위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이어나갔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 위로 이렇게 잡아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그건 성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은 좀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이 행사는 분명하게 비정규직 이제 그만과 문화예술인들이 공동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표현들을 말하는 것들 그리고 창작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하게 표현의 자유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경찰이 헌법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심지어 차은호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이 연행 도중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 의식을 잃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차은호 동지가 연예인 그러니까 이격 시작하던 순간에 가장 발언자셔가지고 가장 앞쪽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이제 이격이 되신 상태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격이 되실 때 강제로 들어 올려서 가는 도중에 여러 번 떨어지고 다시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차은호 동지를 끌고 나갈 때 되게 심한 물리력을 써서 끌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이 끌려 나가시는 장면들을 좀 보고 돌아섰는데 이제 차은호 동지가 떨어져 있으셨고 그래서 가서 그렇게 촬영을 시작했는데 뒤에서 이제 경찰이 지부장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들고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폭력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저렇게 들고 가는데 무슨 폭력이에요! 차은호 동지를 들고 가는 경찰들에게 혹시라도 폭력을 쓰면 연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양발이 다 들려서 완전히 들려 나가는 사람한테 근데 그때도 이제 떨어졌다가 들어 올리는 상황에 너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차은호 동지 얼굴이 바닥을 보는 채로 이렇게 이제 거의 실신한 것처럼 보였어요. 보이기에도. 그래서 그 채로 들려 나가서
제가 보기에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멈춰라, 의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계속 여러 번 요청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계속 무시를 했고 사람이 의식이 없잖아요. 사람이 의식이 없잖아요. 다칩니다. 좀. 아니 지금 사람이 다쳤는데 들고 가잖아. 사람이 의식이 없잖아. 사람이 의식이 없잖아. 내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차은우 동지를 내려놨을 때 의식이 없으신 상태인 거를 확인했고 숨을 잘 못 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119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119를 바로 부르지 않았고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의식이 없는데 경찰들이. 119 좀 불러주세요. 도울까지 가고. 아니, 그러니까 119 좀. 119를 불러달라고 빨리. 119 빨리 불렀어. 의식이 없는데 아니 의식이 없는 채로 계속 들려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불러 세워가지고 지금 넣은 거예요. 한 뭐 1분 정도 제 체감상 되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바라보고만 있다가 나중에야 이제 119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앰뷸런스가 뒤늦게 왔고 그래서 이제 후송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앞에 다른 동지도 막 쓰러져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서 시간이 흐르고 좀 다른 동지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은데 그제서야 이제 이송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왔고 차량에 탑승한 후에도 경찰들이 차를 계속 막고 있는 상태여서 빨리 이송되지 못해서 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송이 되셨습니다. 다행히 차은호 지회장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목과 팔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서초역 3번 출구 앞에 모여 노숙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해산하라고 반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피켓을 진열하였고 바닥에 깔고 하는 등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를 강제로 폭력 이격하면서 100m 밖으로 가야 되는 곳이 이곳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격했습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 왜 합니까? 장난합니까? 그리고 새벽 내내 경찰차의 강한 조명을 시위대를 향해 비추었습니다. 저 전방 불빛인데요. 너무 눈부셔요. 막 백내장 걸릴 것 같은. 제 노안도 심한데 눈이 너무 피곤하고요. 우리 쟤는 왜 다시 켰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이어갔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회의 자유를 폭력으로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해 증언했고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대법원 앞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염증 수치가 엄청 높다고 하는데 일단은 퇴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구미에서 6시간의 거리를 차를 타고 대법원 앞에 왔습니다. 저희가 왜 대법원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가 전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사히글라스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대법원에 5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불법 파견 사건이 2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되어서 대법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당진공장에서는 5월 4일날 정의선 회장이 이제 공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피켓팅을 8명이 했었는데 조직부장을 뒤에서 목줄라서 연행하고 그리고 저는 뒷수갑 채워가지고 경찰차에 태워졌거든요. 피켓팅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현대해천에서 이제 불법으로 저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왔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불법이니까 직접 고용해야 된다고 했었고 중노위에서도 현대해천이 저희 실제 사용자니까 최소한 저희하고 교섭을 하라고 그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고 그 불법에 대해서는 그냥 반감만 하면서 저희한테는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강제적으로 제압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5월 4일날 현대자동차가 이제 2012년에 들어간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법 파견에 따른 이제 범죄 처벌을 받긴 했어요. 근데 이제 솜방망이 처벌 받은 거죠. 자동차 회사에는 벌금 3천만 원. 하여튼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전임 사장들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 2천만 원 물리면서 처벌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2004년도에 최초 저희가 진정을 넣고 나서 약 20년 만에 나온 선거치고는 엄청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죠. 20년 동안 불법파견 범죄로 그 범죄 수익을 막 쌓아 올려도 결국에는 최대 뭐 3천만 원 정도 처벌할 테니 마음껏 하청 노동자들 불법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범죄 수익 쌓아라 이런 메시지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그리고 이것을 비호해주고 있는 정권을 상대로 조금 더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같은 경우 뭐 노동 창립 20주년도 맞고 파견법 제정이 25주년도 맞습니다. 과거 뭐 단순히 이제 우리가 불법파견에 따른 뭐 정규일전환 투쟁을 밀고 갔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파견법을 찢어버리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의로 좀 이후 투쟁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저희가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허울은 정규직인데 처우나 저희가 받는 대우는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어서 이걸 좀 깨보자. 저희 자리를 좀 찾고 저희 목소리를 좀 더 내보자. 같이 합심을 해서 그래서 그냥 온 거죠. 또 저희가 투쟁할 때 이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든가 여기 계신 동기들한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갚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노동자는 항상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온 거죠. 톨게이트 지부 동지들이라면 아마 웬만하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